여기 법령을 보면 오래 걸리네. 나중에 이게 나오면 보도록 하고, 법령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 송출할 수 있는 최대 전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얼마 dBm per 메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파워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메가헤르츠당 얼마의 dBm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파워는 실제 사용하는 채널에 대역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파이 7에서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여기 7세대의 경우에 7세대 와이파이 공유기는 뭐 20MHz부터 40, 뭐 80, 160, 320MHz의 대역폭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2.4GHz 대역에서 20MHz 대역폭을 가지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보면 40MHz 대역폭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5GHz 대역에서 이게 대략 한 40MHz 정도 될 거고, 이게 한 80MHz 정도 될 거예요. 뭐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각각의 채널이 하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5MHz예요. 물론 그 채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4개를 붙여서 최소한 5, 4, 20MHz를 기본으로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채널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그러면 대략 이게 대역폭이 얼마다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대역폭을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송출되는 전체 파워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40을 해야 전체 파워 dBm이 되겠죠, 그죠? 이 채널에서 송출되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의 수신 파워는 어떻게 구하느냐? 곱으로 따지면 이렇다 하는 거죠. 곱으로 따지면 이러하고, 이것을 이제 데시벨로 하면 각각의 데시벨 하면 10 로그 10의 GT 플러스 10 로그 10의 GP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더하기 로그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미 그냥 1W로 줘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법령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주어지기를 6GHz 대역의 채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요, 여기 2.4, 5기가 6GHz 대역 이라는데 6GHz 대역이라고 그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대 1W로 출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령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6GHz 대역에서 물론 그 6GHz 대역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들은 이제 로우 채널이고 여기에는 이제 하이어 채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그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최대 또 파워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로어 파트 쪽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5 dBm per 메가헤르츠 이렇게 줬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1W로 주어져 있질 않아요, 출력을. 이것도 또 대역폭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달라요. 320MHz 대역폭을 쓸 때 이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5dB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와트로 따지면 밀리와트로 따지면 1mW 대비 얼마냐 이거죠. 물음표 밀리와트. 5dBm이라면 이건 몇 배예요? 배율로 따지면 이거는 6dB 빼기 1dB죠. 그죠? 6dB는 얼마냐면 이거는 4배죠. 그 다음에 1dB는 마이너스 1이면은 분의 1.25죠. 마이너스 1이 1.25니까 요건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곱하기 8 하면 32분의 10이 되죠. 그죠? 그러면 3.2가 되죠. 그러니까 이 5dBm은 3.2mW입니다. 3.2mW고요. 그러면 1MHz당 3.2mW니까 3.2mW를 전체 320MHz 대역으로 전체 다 합치면 1MHz당 3.2mW니까 곱하면 되죠. 그러면 뭐 계산기로 곱해 보시면 사실은 계산기로 곱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32 곱하기 30이죠. 3.2 곱하기 320이니까 10을 여기다 갖다 주면 32 곱하기 32예요. 그죠?
이 32 곱하기 32는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이에요. 그죠? 이건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은 1024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1024mW예요. 1024mW는 이제 약 1W가 되는지. 그죠? 1W. 이렇게 나온 규정이 규정집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규정집에는 이제 떴군요. 본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그 무선 통신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선국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햄, 아마추어 무선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워키토키 같은 것도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생활 무전기 같은 거 있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공유기라든가 이런 건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요폰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 등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유기 이런 건 아예 등록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또 RC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씩은 한번 사서 이렇게 조종하다가 고장도 내보고 그랬죠. 그죠? RC카로 이렇게 무선으로 자동차 뭐 전후 좌우 이렇게 하는 거 무선 조종 자동차 그런 것들 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들이죠. 무선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 중에 이제 여기에 제 7조에 보면 특정 소출력 무선 공용 무선 설비 여기에 가서 보면 뭐 주파수와 그것의 용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완구 조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원격 조정 장치 이런 것들. 원격 조정 장치는 뭐 그 자동차 뭐 원격 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어쨌든 뭐 무선 도난 경보기 이런 것도 그렇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또 무선 마이크도 있네요. 그죠? 무선 마이크. 이건 이제 이런 거 무선 마이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무선 마이크죠. 또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무선 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 시스템용 해서 나오는 게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무선 공유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5.15에서 5.35, 5.47에서 5.85 메가헤르츠, 5기가헤르츠 주파수역에 대한 그런 표준이 있고요. 여기 보면 5.925에서 7.125, 요게 6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역입니다. 요 대역도 쓴단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래 하단 쪽에 5.925에서 6.425의 경우와 6.425에서 7.125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 주파수 역폭 320MHz에서 여기 보시면 메가헤르츠당 5dBm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320MHz 곱하면 1W가 된다. 표준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것을 방금 아까 제가 계산한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320MHz면 여기다가 320을 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곱하기가 아니고 결국은 전력이 320만큼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왜냐하면 이거는 로그 값이니까 로그에 대해서 앞에다가 그냥 이 숫자를 곱해버리면 320 제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320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고 이 밀리와트에 대해서 밀리와트 퍼 메가헤르츠라고 보면 되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 전체 밀리와트는 결국은 이거에다가 320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물론 우리 과제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0m 거리에 있는 무선 랜 NIC에서 나타나는 최대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구해봐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W의 전력을 안테나로 송출을 했을 때 여기에 수신기에 나타나는 수신 파워는 얼마냐 이걸 계산해봐라. 그리고 이 거리가 지금 10m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D가 10m가 들어가면 되고 이 파장은 이거는 이제 F분의 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F가 6GHz이고 C는 3 곱하기 10의 8승m/s죠. 그죠? 그럼 뭐 6, 3 이러니까 뭐 계산이 아주 심플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나머지 뭐 10의 몇 제곱이 아니 서로 약분되니까 뭐 10의 뭐 배율로 나올 거고 물론 여기 4파이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제곱이고 뭐 등등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T-GR은 이거 이제 안테나의 이득이에요. 안테나 이득. 그래서 여기서의 안테나 이득, 또 여기서의 안테나 이득이 되겠는데, 송수신 안테나는 모두 반파장 길이 다이폴 안테나다. 다이폴 안테나라는 건 그냥 이런 막대기 안테나가 다이폴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폴 안테나의 이득은 뭐에 대한 이득인고 하니 점 전하에 대한 이득이다. 이런 안테나에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의 그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해서 나타나는 그런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의 위치에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그 변화가 생겨서 그 주변에 전자파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360도 온 방향으로, 구의 방향으로 다 똑같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안테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향으로만 많이 퍼져나가고 이쪽으로는 별로 안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게 전에 한번 그림으로 본 게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안테나가 있을 때 이 방향으로 많이 퍼져나간다, 그죠? 이게 만약에 점이면 구방향으로 온 사방으로 360도 공간 온 사방으로 다 똑같이 퍼져나갈 텐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리로 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자파는 이 방향으로 주로 생긴다. 그걸 나타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점전하 대비 이쪽 방향은 얼만큼의 더 이득이 있느냐 했을 때 이쪽으로는 더 많이 가지만 이쪽으로 적게 나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많이 간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많이 가는 쪽에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도 보시면 방사 강도 게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게 그걸 뜻해요. 이쪽이 더 얼만큼 더 많이 나가냐 했을 때 점전하의 그 따른 전파에 방사되는 것 대비 여기에 보시면 2.15 dB이다. 근데 dBi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여기죠, 그렇죠? 이제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전하가 발생시키는 그 전파가 발생되는 그 패턴, 구 모양의 패턴이죠. 근데 실제 이런 다이폴 안테나는 이쪽 방향으로 더 많이 나가서 이거 대비 2.15 dB만큼 더 나간다. 여기 다이폴 안테나.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점전하의 안테나 대비 그렇다 이거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이득은 이제 다 데시벨이니까 이 계산식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아까처럼 로그 10의 SR은 10 로그 10의 GT 플러스 10 로그 10의 GR 플러스 10 로그 10의 GP 플러스 이게 GP죠. 플러스 10 로그 10의 ST. 이게 지금 1와트니까 1와트는 이건 30 dBm이죠. 그죠? 1와트는 1000mW고 는 10의 3승 mW니까 그러니까 30 dBm이 되죠. 10의 3승은 30 dB니까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GP는 이걸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10 로그 10에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구해야 될 거고, 요거는 아까 주어진 것처럼 2.15죠. 그럼 다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계산 결과가 수신기에서의 수신 파워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하고 이 GP만 따로 본 게 이 그래프죠. 주파수에 따라서 점점 더 손실이 커진다. 그런 걸 봤었고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시면 여기 트랜스밋 파워 예를 들면 30 dBm 하고 집어넣고 방금 아까처럼 그 다음에 안테나 게인 2.15 그 다음에 리시브 안테나 게인 마찬가지로 2.15 둘 다 다이폴 안테나 썼다가 하면 파장 이건 구하셔야죠. 그죠? 파장은 6기가면은 대략 5cm 정도 계산해 보세요. 0.05m죠. 그 다음에 안테나의 거리 세퍼레이션 안테나 사이는 10m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파워도 나오고 데시벨 dBm으로도 나오고 네. 물론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도 되죠. 여기 틀렸네. 1.15라고 잘못되어 있네. 2.15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 부분 데시벨을 대신 계산해 주는 거죠. 네. 나머지야 뭐 다 데시벨로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미 GT-GR은 2.15로 주어졌고 ST는 아까 30dB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GP 부분만 뭐 계산이 되는 거지. 계산해서 다 더해 주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용으로 쓰시고 계산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과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미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답은 따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잡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니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이 무슨 성질이냐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뭐 당연히 이제 잡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잡음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음량을 표현할 때 그냥 물론 잡음 그 자체에 대한 표현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신호 대 잡음의 전력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SNR 또는 S/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거고, 정의는 이제 데시벨로 하면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냥 데시벨로 안 하면 그냥 노이즈 파워분의 신호 파워 이렇게 되겠지만 데시벨로 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 원인은 열잡음이에요. 열잡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신 시스템 회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잡음이죠. 그러면 그런 잡음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이고, 여기에 이제 내적 요인이 이거죠. 시스템 내부에서 그 서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이고, 주파수 분포가 화이트다. 모든 주파수에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크기는 가우스 분포 가진다. 이거 다 얘기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노이즈의 값이 그냥 임의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느 정도 요동을 치느냐, 그것이 결정이 돼 있고, 연력학적인 거죠. 그것들은 다 연력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결정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잡음의 크기도 결정이 된다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KTB라고 되어 있는데, 이 K라는 게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값이에요. 우리 교재 어딘가에 있으려나? 37 1.3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단위는 줄 퍼 K입니다. K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로 하면 보통 절대 온도 0도 K가 마이너스 273도 C죠. 섭씨로 따지면. 절대 온도 0도 K는 그 우주가 다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죠. 그 이하의 온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러한 온도에서는 아무런 입자의 움직임도 있을 수 없다. 고정된다. 그런 상태일 경우,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그 온도이고, 보통 그래서 상온이다 그러면 한 27도 정도를 섭씨로 한다면 이게 300K가 되죠. 절대 온도로 따지면. 지금 이 방의 온도가 대략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300도 K. 300도 K보다는 약간 좀 적겠죠. 지금 여기 온도가. 한 26도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온도계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T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잡음의 파워는 KTB예요. B라는 건 대역폭이죠. 얼마만큼의 대역폭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주파수에 잡음이 고르게 화이트로 나타날 텐데, 골드웨이브에서 봤습니다만 거의 모든 주파수에 고르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인데, 그러면 파워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모든 주파수를 다 계산하지 않는다. 왜?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주파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주파수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 같은 경우도 뭐 20MHz 또는 40, 80, 뭐 160, 320MHz 또는 뭐 TV 같은 경우에는 6MHz 뭐 그런 식으로 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LTE 같으면 뭐 기본으로는 이제 20MHz인가? 그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100MHz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대역 폭만큼을 쓰죠. FM 라디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kHz 뭐 그런 식으로 다 그 통신 시스템마다 우리가 앞에서 일장 앞부분에서 대역 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통신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한 사용되는 대역 폭이 그리고 사용하는 대역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역 안에서의 잡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역 안에서의 잡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빼고 요것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썼었는데 지웠는데 이 볼츠만 상수라는 게 단위가 줄 퍼 K란 말이에요. 이 줄은 에너지죠.
그다음에 K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1도당의 줄이죠. 양이. 그러니까 이 볼트만 상수 자체가 그러니까 1도 상승할 때 또 1도 감소할 때 에너지가 얼만큼 더 들어가느냐 빠지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줄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근데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있죠.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죠. 시간. 그 시간당의 에너지가 파워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에 이 대역폭을 곱해야 파워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면 줄 퍼 K에다가 온도를 곱하면 줄이 되죠. 그죠? 이 K 곱하기 T는 단위가 줄 퍼 K에서 온도 K를 곱하기 K를 하면 이거 상쇄돼서 줄만 남지. 그러니까 KT는 이거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1헬스에 대한 퍼 헬스에 대한 에너지고, 그럼 곱하기 이제 대역폭은 이거는 퍼 세크죠. 헬스는 이거는 단위가 헬스이고 이거는 퍼 세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KT 곱하기 WB, 우리가 보통 B라고 하는 W라고 하는 B를 곱하면 이거는 줄 곱하기 헬스인데, 헬스는 시간 분의 1이니까 J 퍼 세크죠. 는 와트죠. 줄 퍼 세크가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초당의 에너지가 파워고 정의상 그걸 우리가 와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와트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단위들을 볼트만 상수, 그 다음에 이걸 절대 온도, 요거를 헬스, 이걸 K 하고 볼트만 상수는 줄 퍼 K, 이걸 이제 다 곱하면 결국은 와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이거를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통신 시스템의 대역폭이 250MHz이고 동작 범위 온도가 0도에서 50도인 경우에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에서의 열 잡음 전력을 dBm 단위로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무전기가 있다. 자, 이거 그럼 무전기에 지금 여기에 그 무전을 하는데 대역폭을 250MHz를 쓴다. 그러면 이 무전기가 이제 동계 훈련을 하면서 0도에서 훈련 중이다. 여기가 0도가 되겠죠. 0도씨, 섭씨. 그 다음에 하계의 그 혹석이 훈련한다. 그럼 50도까지도 올라가겠죠. 뭐 벙커 이런 데 들어가 있다면, 뭐 탱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물론 요즘은 탱크에도 에어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5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요즘은 에어컨 나온다고 합니다. 구형 탱크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의 그 열 잡음은 이제 50도 상황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 물론 이제 동계 혹한 훈련에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죠. 저도 뛰어봤습니다. 뭐 마이너스 20 몇 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철원 이런 데 가면.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때의 이 통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잡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제 KTB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뭐 구해볼까요? 0도일 때 KTB는 2.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 줄 퍼 K고, 곱하기 T는 0도면 273도 K입니다. 곱하기 25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뭐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하면 되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면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서멀 노이즈 캘큘레이터, 서멀 노이즈 캘큘레이터 하면 딱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앰비언트 템퍼레이처 K 단위로 하든지 섭씨 단위로 하든지, 섭씨 0도, 섭씨 0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역폭 헬스 메가헤르츠 단위로 250MHz 집어넣고, 이게 다죠. 예. 하면 dBm 단위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죠. 예. 대략 한 마이너스 90 dB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90 dBm이면은 대략 10의 9승분의 1 밀리와트죠. 와트로 계산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와트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죠. 이거는 1피코 와트.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피코니까 엄청나게 낮은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50도가 되면 템퍼레이처를 섭씨 50도 맞춰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9.5.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한 0.5dB 정도 차이가 납니다. 0.5dB.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열 잡음의 편차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물론 dB로 따져서 그래요. 이걸 배율로 따지면 좀 더 커지겠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검증을 이제 이 검산을 여기서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전에도 봤습니다만 이제 공유기에서 휴대폰으로 전파를 수신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측정한 수신 전력, 이거는 이런 앱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같은 모바일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PC 같으면 이제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아크릴릭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같은 거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에서 실행해 봤죠. 그죠? 그런 걸 쓰든가 하면 이제 수신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신 파워가 나와요. 그럼 이제 수신 파워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이론적으로 그 와이파이가 연결된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면 휴대폰이 공유기에 연결된 채널이 있겠죠. 그 채널이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쓰냐도 다 그 인포메이션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 이제 공유기가 최대 출력으로 출력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공유기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도 봤지만 이제 5dBm per MHz니까 이 채널이 이게 뭐 320MHz 채널인지 뭐 160MHz 채널인지 또는 80MHz 채널인지 와이파이 애널라이저에 보면 다 나오니까, 또는 윈도우즈 같으면 윈도우의 네트워크 환경에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사용하는 대역폭 이 설정해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의 하드웨어 속성, 네, 여기 와이파이 켜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채널 나오고 대역폭 나오고 다 나오니까 거기서 출력되는 최대 파워는 법령 규정에 가서 보시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대역폭 얼마 쓸 때 메가헤르츠당 최대 그 허용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송출되는 출력을 알 수 있죠. 어떤 채널을 쓰냐에 따라서 그 메가헤르츠당 dBm 이 값을 가지고서 이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출력, 그 다음에 이 안테나의 그 이득, 그 다음에 이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안테나의 이득, 이걸 가지고 수신 전력을 구할 수 있죠. 직접 계산. 그럼 이제 S가 나오죠. 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애널라이저에서 본 실제 이 애널라이저에서는 그 공유기에서부터 나한테 수신된 파워를 여기서 보여줄 테니까, 또는 뭐 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쓰지 않을 경우에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파워는 볼 수 없었고 속도만 볼 수 있었나? 아크릴릭 같은 걸 보시면 이제 파워가 나오니까 그 파워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계산한 파워와 그 다음에 실제 그 장치에서 나온 그 파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현재 온도가 있으니까 실온은 여러 가지 보시면 나오죠. 요즘은 선풍기에도 실온이 나오고 뭐 냉장고에도 실온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온도, 또는 뭐 야외에서 체크하신다면 그 지금 현재 뭐 이 지역의 날씨 온도가 다 나오니까 어쨌든 그 온도를 가지고 온도 계산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노이즈 파워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n분의 s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용량 W는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를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n과 s, 이건 이제 실제 계산한 게 아니고 측정된 걸로 해야 되겠지. 실제 상황이니까. 애널라이저라든가 이런 데서 측정한 걸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뭐 주어졌으니까 채널의 대역폭이 공유기에서 이제 대역폭 얼마짜리 채널을 쓰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이것도 애널라이저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또는 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죠.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면 여기에 그 연결 속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속도와 연결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보다 당연히 낮게 나오겠지. 이론보다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전송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전송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두 개의 환경이라는 게 여기 거리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유기랑 연결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환경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쉬었다 합시다.